오케이, 강일고 1번. 얘도 이제 다항식 x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정리를 먼저 해줘야 되겠지? 다항식 x는 2x는 뭐가 돼? 2a 빼기 2b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는 우리가 a 빼기 b 이렇게만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a 빼기 b 계산해주면 4x제곱에서 마이너스 3x제곱 빼면 7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5xy에서 2xy 빼주면 마이너스 7xy가 될 거고, 그 다음 6y제곱에서 4y제곱 빼주면 플러스 2y제곱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2번.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뭘 쓰라는 거야? 복소수가 같을 조건, 요거 사용을 하라는 거고,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 좌변으로 다 넘겨서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식을 정리를 해주면, 실수분은 이미 2x 더하기 y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허수분은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더하기,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하고 i는 0 이렇게 됐을 때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y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x 값은 그러면 2가 나와서 x 더하기 y의 값은 마이너스 2. 정답 1번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 다음 3번. 3x 4승 마이너스 요 시기를 다시 예쁘게 자르자. 요만큼의 다항식을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저거고, 그럼 얘를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일 때, 요때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줬었냐면 요 뒤에 나머지 있는 부분을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3x 4승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8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이게 a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됐을 거고, 이때 a를 구하려면 그냥 뭐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우리가 직접 나눠주면 돼. 별거 아니야. 그럼 3x 4승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8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질 거고, 그때 몫이 a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3x 제곱이 올 거고, 그럼 3x 4승 마이너스 3x 3승 더하기 9x 제곱 빼주면 2x 3승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그럼 이제 여기는 플러스 2x가 될 거고,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이미 답이 5번이라고 나오지. 왜냐면 3x 제곱 더하기 2x인 게 5번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해보면 2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 해서 또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해서 마지막으로 플러스 1 해주면 위에랑 똑같이 이렇게 돼서 나머지 0 나오고 몫이 얘니까 a 값이 얘다 해서 정답 5번하고 끝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4번. 주어진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얘를 표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x-3의 제곱 더하기 13 이렇게 써주고,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줬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3,13이 될 거고, x의 범위가 지금 1부터 4까지잖아. 그럼 4는 3으로부터 한 칸, 1은 꽤 멀리.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할 거고, 여기가 1, 여기가 4. 그럼 최대는 가장 높은 지점. 그래서 x는 3에서 최대값 13을 가진다. 그 다음 최소값은 가장 낮은 지점. 이때 여기가 1, 대입을 해보면 몇이야?
대입을 해보면 9 이렇게 될 거니까 뭐라고 얘기해주면 되냐면 x는 1에서 최소값 9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3 최대값과 최대값 얘가 라지 m, 얘가 스몰 m, 따라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은 22. 그래서 정답은 5번. 강일보 5번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40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6인 직육면체의 건널비. 그럼 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a, b, c라고 두면 근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4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거고, 그럼 3루트 6이란 길이는 어떻게 나온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거고, 구하라는 건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겠지. 그럼 이제 위에 주어진 식들을 정리를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0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값은 54가 나오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니까 요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니까 여기가 100일 거고, 그럼 여기가 54고 여기가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니까 구하려는 값은 얼마가 되겠어? 46이 돼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6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짝수 판별식 써주면 4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2a가 5보다 크다니까 a가 2분의 5보다 크고, 요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 a는 2.5보다 커야 되니까 2.5보다 큰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거는 3번이 되겠지. 7번 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뭐라 그랬어?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항상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것. 얘가 2의 근을 가질 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2의 근을 가질 때, 어떠한 근을 가질 때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대입 먼저 해주라고 얘기를 했고, 방정식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4 더하기 2k-6 더하기 뭐 여긴 그냥 k 더하기 5m 더하기 n 더하기 2는 0. 그 다음에 얘를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k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2가 하나가 있고 이쪽에 m이 하나가 있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써주면 되겠지. 여기는 4, 마이너스 6, 2 다 없어지네. 상수는 다 없어지고 k가 없는 애들 써보면 5m 더하기 n 이렇게 남을 거고, 그럼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도 0, 얘도 0.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n 값은 10이 돼서 m 곱하기 n의 값은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뭐냐면 항상 맨날 m 더하기 n, m 빼기 n 이런 것만 구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m 곱하기 n 구하라 그랬는데 엉뚱한 거 구하고 있으면 안 돼. 항상 구하라는 거 꼭 확인해주고. 다음 8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첫 번째 대입, 두 번째 근계. 근데 요거는 이제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나는 이제 해설을 하는 입장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만 쓸 건데, 너희는 뭐 항상 대입한 식을 먼저 써주긴 해야 돼.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두근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3이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2분의 3이 될 거고, 이렇게. 그때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근데 그때 개수가 2래.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지.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을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될 거고, x 더하기 두 개를 곱한 것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은 0. 이렇게 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3이니까 요 값은 5가 될 거고 요 값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3이니까 요만큼을 계산을 하면 4 더하기 2분의 3 2분의 11 그래서 식을 다시 써주면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분의 11은 0이니까 2를 다 분배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1은 0 그래서 정답은 5번 9번 이렇게 복잡한 나머지 정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항상 구하라는 걸 먼저 써주는 게 좋아. 마지막 줄 px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저 같은 경우에 이제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그리고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rx라고 써주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를 mx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를 대입을 해서 m값과 n값 미정계수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 적절한 수가 뭐야? 얘네를 0으로 만드는 x는 마이너스 2와 1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2와 1을 대입을 해보면 p 마이너스 2는 이쪽은 쭉 사라지고 마이너스 2m 더하기 n 그 다음에 p 1은 m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p 마이너스 2의 값과 p 1의 값만 구해주면 돼. 근데 이제 그 값들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 p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5고 우리가 이런 텍스트를 보면 어떻게 쓰기로 했지?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p 1의 값은 마이너스 5구나. 그 다음 px를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다. 요걸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p 마이너스 2의 값은 7이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요 값은 7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빼주면 되겠지? 빼주면 마이너스 3m은 12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m값이 마이너스 4면 n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rx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r2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9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10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x 더하기 b의 두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랑 4이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뜻이겠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아씨 왜 안 그려지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이 만나는 이 두 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2와 4다. 그래프상으로는 이런 표현이고 방정식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와 ax 더하기 b를 같게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2랑 4다. 즉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b는 0이라는 방정식에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4다. 그럼 뭐 하면 돼? 우리가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4일 때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쓰기로 했었지? 따라서 3-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2-b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나올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5가 될 거고 b 값은 1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15 이렇게 하고 정답 2번 해주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 그거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4라는 걸 그래프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정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뭐 당연히 중근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다음 11번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얘를 항상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줘야 되고, 얘를 인수분해 해주기 위해서는 차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A랑 B, A에 대해서만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아니야. 확인을 해보면 A는 3차, B도 3차, 근데 C가 2차네. 그래서 차수가 낮은 미지수인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일단 C 제곱이 들어가 있는 애가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가 있고, 그 다음 C가 들어가 있는 애가 없네. C 제곱 들어가 있는 애들 제끼고 나니까 나머지는 A랑 B만 있고,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씩 한번 묶어보면 앞에 거 두 개는 A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묶이고, 뒤에 거 두 개는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묶이네. 그럼 그때 여기 요 부분도 사실 뭐야?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B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A 플러스 B로 묶고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0 이렇게 될 건데, 문제에서 삼각형 세변의 길이 ABC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ABC는 0보다 컸을 거고, 그럼 얘네가 0이 될 때 얘가 0이거나 요 뒤쪽에 얘가 0이겠지. 근데 A 더하기 B는 이미 0보다 크니까 반드시 누가 0이어야 되겠어? 뒤쪽에 있는 애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인 걸 정리를 해보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이 삼각형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거나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요런 걸 이제 답 중에서 골라주면 되니까 정답은 3번. 그럼 12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X축도 우리가 직선 취급하기로 했어. 어떠한 직선이냐면 Y가 0이라는 직선. 그럼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한다라는 건 2차 함수가 직선과 접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2차 함수가 어떠한 직선과 접한다. 2차 함수가 어떠한 직선과 접한다. 2차 함수가 어떠한 직선과 접한다라는 건 2차 함수를 F, 직선을 G라고 하면 F랑 G랑 같다고 뒀을 때, 즉 F-G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이 무슨 근? 중근을 갖는 거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였고, 그럼 이제 우리가 X축이랑 먼저 해보면 첫 번째 Y는 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B와 Y는 0이 접한대 라는 건 두 개를 같다라고 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B는 0, 얘가 중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 판별식 4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B 대신에 우리가 4A제곱을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식부터는 내가 Y는 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B라고 안 쓰고 4A제곱이라고 쓸 거고, 얘랑 누구 연립해야 돼? Y는 X 더하기 1 연립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AX X제곱 더하기 4A 빼기 1 X 더하기 4A 제곱 마이너스 1은 0 했을 때 얘의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못 써줘. 4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4A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정리를 좀 해보면 16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 마이너스 16A 제곱 더하기 4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8A는 5니까 A 값은 8분의 5가 되겠지. A 값이 8분의 5가 되면 B 값은 4 곱하기 A 제곱이니까 16분의 25 이렇게 돼서 문제에서 뭐 구하래? A 플러스 B.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16분의 35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해주고 끝냅시다. 13번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부채꼴,
주어져 있고 부채꼴에 내접하고 넓이가 7인 직사각형. 그럼 항상 요 가로의 길이를 그냥 뭐 x랑 y로 두는데 여기는 x축 y축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스몰 a 여기 스몰 b 이렇게 설정을 할게. 이렇게 설정을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첫 번째 조건 부채꼴에 내접하고 라는 건 여기가 이제 원 위에 한 점이 되는 거고 이게 그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66에 3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 두 개의 넓이 다시 두 개의 넓이가 a 곱하기 b가 될 건데 이게 몇이라는 거야? 7이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겠지. 그럼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C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6에서 B를 빼면 되고, C2의 길이는 대각선이잖아. 직사각형의 대각선인데 지금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반지름이랑 같았으니까 이 값은 그냥 6인 거고, 이 B의 길이는 전체 반지름에서 A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구하라는 거냐면 18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두 조건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의 값만 구해주면 지금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니까 계산을 해보면 36 더하기 14 해서 50인데,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이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2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로 세로 길이라 그랬으니까 A랑 B랑 둘 다 0보다 크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그냥 5루트 2다. 그래서 신나서 너희가 답을 5루트 2를 찾으면 안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로 다시 올라가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18 마이너스 5루트 2. 정답 2번이 되겠지. 14번 복소수 Z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은 복소수 Z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Z를 A 플러스 BI 라고 두고 A랑 B는 실수 이렇게 설정을 하면, 첫 번째 보기 기억 Z 더하기 Z반은 뭐가 돼? Z바가 뭐 A 마이너스 BI니까 Z 더하기 Z반은 2A가 될 거고, Z 곱하기 Z반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지금 뭐 A랑 B가 실수니까 얘도 실수고 당연히 얘도 실수겠지. 그 다음 이거는 보기 디귿 먼저 할게. 니은이 더 복잡하니까. Z의 제곱이 음의 실수이면 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복소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 그랬지. 실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나눠보면 각자 제곱을 하면 얘는 0 이상이 될 거고,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 무조건 음수가 된다고 했고 얘는 제곱을 하면 허수가 된다라고 했어. 이게 순허수가 될지 아니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될지 몰라서. 그래서 어떠한 복소수를 제곱한 게 음의 실수인 경우는 세 가지 경우 중에 뭐야? 그 Z가 순허수인 경우지. 됐어? 그래서 Z가 순허수여야 되니까 순허수도 허수잖아.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일단은 기억 디귿을 해두고 니은 같은 경우가 제일 복잡해서 니은만 여기 따로 빼서 해보자. 니은 Z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물론 이제 저 상태로 두는 게 맞지만 우리가 2분의 루트 2 같은 공통인수가 보이면 2분의 루트 2로 묶고 1 플러스 I 이렇게 설정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그때 우리는 Z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얘가 실수가 되는 최소 자연수 n의 값이 8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뭐 해보면 되냐면 직접 곱해보면 돼. 지금 Z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Z의 제곱은 뭐 2분의 루트 2 제곱하고 1 플러스 I 제곱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1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돼서 2분의 1은 그냥 써주고 얘는 제곱하면 1 더하기 2i에다가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뭐가 돼? 계산을 다 하면 여기가 2i가 되니까 얘가 i가 되겠네. 됐지? 그래서 z의 제곱이 i야. 그럼 z의 3승은 z의 제곱 곱하기 z니까
여기 위에 z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i만 곱하면 되지. 그래서 i 곱하기 2분의 루트 2에 1 플러스 i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 2분의 루트 2는 그대로 두고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z의 4승은 우리가 z3승에다 z를 곱해도 됐지만 그냥 z제곱의 제곱이라고 쓰면 z제곱이 i였으니까 얘는 i의 제곱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미 뭐야 z 4제곱에서 벌써 무슨 수가 나왔어? 실수가 나왔지? 그래서 얘는 땡. z의 n승이 실수가 되는 최초의 자연수 n의 값은 8이 아니라 4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어차피 z의 n승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규칙성이 있을 거야. 규칙성이 있으니까 너희가 참을성을 가지고 직접 대입해가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대입하면서 각자 따로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만약에 4번째 대입한 걸 관찰을 할 때는 3번째 대입한 거나 2번째 대입한 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거 명심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15번 다항식 fx, gx. 이제는 이 다항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도 뭐 항등식이란 소린가 보네. 항등식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 우리가 적절히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던가, 아니면 그냥 좌변과 우변을 같다라고 비교를 하던가, 이걸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조건 가에서 gx 대신에 뭘 쓸 수 있대? x제곱 fx를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gx 대신에 내가 x제곱 fx를 대입을 해서 조건 나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fx로 묶일 거고 여기가 3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x 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요만큼을 밑으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 좌변은 인수분해가 좀 돼. 3x 곱하기 x 더하기 1 fx, 이게 x 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b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미정계수 a값 b값 두 개 구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에서 지금 대입할 게 보여. 얘네가 0이 되는 x값, x는 0과 x는 마이너스 1을 한 번씩 대입해주면 되겠지. x는 0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b만 남아서 b값은 0이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여전히 0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5까지만 쓰면 되지. b는 0이니까. 따라서 a 값은 몇이 나와? 6이 나오더라. 그럼 그때 문제에서 이제 g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건 fx를 구하고 gx를 구하라는 것보다 g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뭐 하면 돼? g3은 9 곱하기 f3의 값을 구하세요 인 거니까 fx 구할 필요도 없이 지금 요 식에다가 내가 저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 3x x 더하기 1은 3x x 더하기 1 fx는 x 3승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5x 이렇게 되니까 f3값 구하려면 양변에 x에다 3 대입하면 9 곱하기 4 곱하기 f3의 값은 27 더하기 9에 54 더하기 3, 55 해서 계산하면 얼마야? 81에다가 15 더하면 96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요구를 한 게 9 곱하기 f3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9 있고 f3 있으니까 양변 뭐로만 나눠주면 돼? 4로만 한번 나눠주면 24. 따라서 9 곱하기 f3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g3의 값인데 요게 24니까 문제에서 정답은 4번 하고 지나가면 되고, 이게 사실 fx랑 gx를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겠지. 뭐 하면 돼? 이쪽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x 곱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 fx는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 3분의 1 x 플러스 5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좌변과 우변 비교를 해주면. 그래서 fx를 직접 구하고 값을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fx를
요거보다 이제 차수가 높아지면은 특히 그럴 때는 더 fx를 직접 구하지 말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숫자만 대입해서 구할 수 있으면 숫자만 대입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거. 이제 요거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숫자 대입해서 구하는 거나 다항식을 직접 구해서 값을 구하는 거나.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을 내접시킬 때 라고 했고, 이러한 문제는 이제 이차함수 직사각형의 꼭지점이 이차함수 위의 점일 때 라는 거니까 요 이차함수 위의 점을 내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대칭축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줘야 돼. 여기 위에 점의 좌표를 설정을 할 때 대칭축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칭축이 지금 y축이다 보니까 여기 그냥 내가 편하게 a, 9-a 제곱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1 사분면 위에 이미 한 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a는 0보다는 클 거고 여기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3보다는 작을 거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 그럼 그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2a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y 값인 9-a 제곱이 될 거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내가 l이라고 하면 l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 이렇게 될 거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8 이렇게 될 거고 a 값은 0에서 3.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a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일 때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8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된 거고,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a-1의 제곱 더하기 20.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꼭지점의 좌표가 1,20이 될 거고, 범위가 a의 범위가 a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일 거니까 그래프는 요 범위 내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고, 얘는 사실은 3에 등호가 있었으면 3에서 최소값을 가졌겠지만 등호가 없으니까 최소값은 없음, 최대값은 a 값이 1일 때 최대값 20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 17번 최고 차이의 계수가 양수고, 그러니까 뭐 최고 차이의 계수를 내가 a라고 설정을 하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고, 계수가 모두 다 실수인 다항식 fx가 모든 다항식 fx니까 몇 차인지가 궁금한 거겠지. 몇 차인지가 일단 궁금해야 될 거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킬 때라는 건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소리일 거고, 됐어? 그럼 항등식일 때는 우리가 항상 하는 행동들을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지. 좌변, 우변 같은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숫자를 대입을 하던가. 됐어?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으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국말이 좀 이상한데 어찌됐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래. 그럼 일단은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좌변이랑 우변이랑 일단 같을 거 아니야 항상. 근데 다항식이잖아. 그래서 몇 차인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fx가 만약에 2차라고 한번 해보자. fx가 2차라고 하면 2차가 세제곱이 되니까 fx가 2차라고 하면 뭐 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세제곱을 하면 x의 6승이 돼서 6차가 되지 좌변이. 근데 우변은 얘가 2차니까 곱하면 최대 4차까지밖에 안 나오지. 뒤에는 어차피 2차 이하니까. 그러니까 2차가 될 수도 없고 fx가 2차 이상이면 더 말이 안 될 거야. 3차를 넣으면 좌변은 9차가 되고 우변은 5차가 되니까. 그렇다는 소리는 fx가 몇 차일 가능성이 높다? 1차일 가능성이 높고, 1차일 때를 확인을 해보면 fx가 1차면 좌변은 3승이 될 거고 우변도 x제곱이랑 x랑 곱하면 3승이 돼서 딱 맞겠지? 그래서 fx는 최고 차이의 계수를 내가 a라고 설정을 했고 지금 1차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fx는 어떻게 생겼을 거다? ax 더하기 b 이런 꼴로 생겼을 거다 라는 거 설정만 해두고 일단 보기 기억부터 보자고. 다항식 fx를 x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f0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까?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럼 기억 보기. 지금 위에 얘가 항등식이잖아. 위에 주어진 식이. 저기에 양변의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 f0 이거의
3승은 0 대입하면 0,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F0의 3승 더하기 1의 3승은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F0 더하기 1, 그 다음에 F0의 제곱 더하기 F0 더하기 빼기 F0 빼기 F0 더하기 1은 0.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근데 뒤에 게 0이려면 F0의 값이 허수가 나와. 따라서 F0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왜냐면 다항식에다가 개수가 실수인데 우리가 허수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F0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보기 기억에서 묻고 있던 게 F0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까 였으니까 기억은 맞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대로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fx가 ax 더하기 b였는데 f0가 마이너스 1이니까 fx는 우리가 이제 ax 빼기 1로 설정을 해줄 수 있겠네. 그 다음 fx의 최고 차이 계수는 2다 라고 물어봤는데, 니은 지금 저 항등식에, 저 위에 있는 항등식에 내가 얘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ax-1의 3승은 4x제곱 ax-1 마이너스 8x제곱 더하기 6x-1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를 물어봤으니까 최고차항만 확인을 해보면 좌변은 최고차가 어떻게 돼? ax를 3승한 거니까 a 3승 x 3승이 될 거고, 우변은 4x제곱과 ax를 곱하면 그것만 3승이 나오니까 4a x 3승 이렇게 나올 거고, 얘네 둘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a 3승과 4a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좌변으로 다 넘기면 a 3승 마이너스 4a는 0이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가 0이 될 거고, 따라서 a 값은 0도 되고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데, 우리가 a 값은 처음에 0보다 크다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a는 2가 될 거고, 문제에서 a가 뭐였어? 최고차항의 개수인데 니은에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2다라고 물어봤으니까 니은도 맞겠고, fx가 이제 결정이 됐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2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럼 요걸 가지고 보기 디귿을 해결을 해보면 이제 fx의 3승은 뭐야? 그냥 2x-1의 3승, 얘를 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반드시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mx 더하기 n 이렇게 설정이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쉽지? 양변에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1 한번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 1이 될 거고 쭉 사라지고 m 더하기 n,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면 얼마냐?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m 더하기 n. 그래서 두 개 뭐 이렇게 연립해주면, 두 개 더하면 2n은 마이너스 26이니까 따라서 n 값은 마이너스 13, m 값은 14 이렇게 나와서 mx 더하기 n은 뭐가 돼? 14x 마이너스 13. 요게 뭔데? 2x 마이너스 1의 3승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 또한 맞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요거는, 요 문제는 이제 내가 처음에 문제 읽을 때부터 쭉 따라와야 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말이 많고 글씨를 많이 써서 그렇지 실제로 풀이들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은 아니니까 너희가 어려운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고 너희가 혼자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 문제에서 핵심은 다항식 fx가 몇 차인지 모를 때는 항상 몇 차인지 궁금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몇 차인지를 확인을 할 때 항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 항등식의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차인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니까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먼저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거. 처음부터 막 ax 더하기 b 양변
ax 1차라는 거 알아서 ax 더하기 b 양변에다 대입하고 전개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적당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만큼만 판단을 하고 보기로 넘어가는 거, 뭐 그런 게 중요하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이차 함수 fx가 f3은 0이래. 그럼 3에서 0이라는 값을 갖는군. 그럼 조건 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함수값이 f1 이상이래 라는 건 fx의 최소값이 f1이다. 즉 fx는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조건 가랑 나를 합치면 이런 얘기야. 조건 가랑 나를 합치면 fx는 대칭 추계방정식의 x는 1이고 최고차의 계수가 최소값을 가지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여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있고 대칭 추계방정식이 x는 1이다. 그리고 3에서 0이란 값을 가지니까 1과 3은 2 차이가 나니까 다른 x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그래서 fx를 내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최고차의 계수 몰라 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요게 조건 가랑 나에 대한 해석. 그럼 그때 실수 p에 대하여 x의 범위가 p에서 p 플러스 3, 한 구간을 3 정도로 잡겠대. 그때 fx의 최대값을 gp라고 할 때 함수 gp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구간을 잡는 거야. 구간을 길이 3 정도로 잡겠대. 길이 3 정도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p값이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하면 3 정도로 잡으면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잡았을 때 최대값, 얘네의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을 이제 g-1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 gp의 최소값이라는 건 우리가 p값을 계속 옮겨가면서 관찰을 해야 돼. 그럼 p값을 계속 옮겨가면서 관찰을 했을 때 최소값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p랑 p 플러스 3을 이렇게 잡았을 때 발생을 해. p랑 p 플러스 3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건 p랑 p 플러스 3의 가운데 값이 1일 때, 즉 2p 더하기 3의 값이 얘를 2로 나눈 값이 1일 때, 즉 2p 더하기 3의 값이 2일 때, 따라서 p의 값이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됐어? 그래서 p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gp라는 건 결국 얘네의 최대값인 거고, 최대값은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 f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요 값이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f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m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거고,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m 값은 2가 될 거다. 그래서 fx는 2배의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f2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2배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고, 사실 요 마지막 조건 다를 처리하는 앞 과정까지는 너희가 다 이해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다행이고, 요 조건 다도 이렇게 범위가 p에서 p 플러스 3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구간 길이가 3이다라고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때 fx의 최대값을 gp라고 한다라는 건 너희가 이렇게 구간이 주어졌을 때는 p에다가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 한 번에 딱 하고 뭘 얻어낼 수는 없어.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고, 그때 계속 p를 움직였을 때 y값이 가장 큰 지점이 gp인데 p를 움직여 가면서 gp의 값만 관찰을 해보니까 한 이렇게 되는 지점에서 p랑 p 플러스 3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gp가
최소가 될 거고, 그때 p 값은 p랑 p 플러스 3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 지점에 있는 점이니까 내가 p랑 p 플러스 3의 가운데점이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p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낸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함수 값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 것 정도. 18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2차 함수 fx가 f3은 0이래. 그럼 3에서 0이라는 값을 갖는군. 그럼 조건 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함수값이 f1 이상이래 라는 건 fx의 최소값이 f1이다. 즉 fx는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조건 가랑 나를 합치면 이런 얘기야. 조건 가랑 나를 합치면 fx는 대칭 추계방 정식의 x는 1이고 최고 차이의 개수가 최소값을 가지니까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여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있고 대칭 추계방 정식이 x는 1이다. 그리고 3에서 0이란 값을 가지니까 1과 3은 2 차이가 나니까 다른 x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그래서 fx를 내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최고 차이의 개수 몰라 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요게 조건 가랑 나에 대한 해석. 그럼 그때 실수 p에 대하여 x의 범위가 p에서 p 플러스 3, 한 구간을 3 정도로 잡겠대. 그때 fx의 최대값을 gp라고 할 때 함수 gp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구간을 잡는 거야. 구간을 길이 3 정도로 잡겠대. 길이 3 정도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p값이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하면 p값이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하면 3 정도로 잡으면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잡았을 때 최대값, 얘네의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을 이제 g-1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 gp의 최소값이라는 건 우리가 p값을 계속 옮겨가면서 관찰을 해야 돼. 그럼 p값을 계속 옮겨가면서 관찰을 했을 때 최소값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p랑 p 플러스 3을 이렇게 잡았을 때 발생을 해. p랑 p 플러스 3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건 p랑 p 플러스 3의 가운데 값이 1일 때, 즉 2p 더하기 3의 값이 얘를 2로 나눈 값이 1일 때, 즉 2p 더하기 3의 값이 2일 때, 따라서 p의 값이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됐어? 그래서 p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gp라는 건 결국 얘네 최대값인 거고, 최대값은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 f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요 값이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f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m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거고,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m 값은 2가 될 거다. 그래서 fx는 2배의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f2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2배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고, 사실 요 마지막 조건 다를 처리하는 앞 과정까지는 너희가 다 이해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다행이고, 요 조건 다도 이렇게 범위가 p에서 p 플러스 3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구간 길이가 3이다라고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때 fx의 최대값을 gp라고 한다라는 건 너희가 이렇게 구간이 주어졌을 때는 p에다가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 한 번에 딱 하고 뭘 얻어낼 수는 없어.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고, 그때 계속 p를 움직였을 때 y값이 가장 큰 지점이 gp인데, p를 움직여가면서 gp의 값만 관찰을 해보니까 한 이렇게 되는 지점에서
P랑 P 플러스 3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GP가 최소가 될 거고, 그때 P값은 P랑 P 플러스 3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 지점에 있는 점이니까 내가 P랑 P 플러스 3의 가운데점이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P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낸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함수값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 것 정도. 18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2차 함수 fx가 f3은 0이래. 그럼 3에서 0이라는 값을 갖는군. 그다음 조건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함수값이 f1 이상이래 라는 건 fx의 최소값이 f1이다. 즉 fx는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조건 가랑 나를 합치면 이런 얘기야. 조건 가랑 나를 합치면 fx는 대칭 추계방 정식의 x는 1이고 최고 차이의 개수가 최소값을 가지니까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여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있고 대칭 추계방 정식이 x는 1이다. 그리고 3에서 0이란 값을 가지니까 1과 3은 2차이가 나니까 다른 x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그래서 fx를 내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최고 차이의 개수 몰라 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요게 조건 가랑 나에 대한 해석. 그럼 그때 실수 p에 대하여 x의 범위가 p에서 p 플러스 3, 한 구간을 3 정도로 잡겠대. 그때 fx의 최대값을 gp라고 할 때 함수 gp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구간을 잡는 거야. 구간을 길이 3 정도로 잡겠대. 길이 3 정도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p값이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하면 3 정도로 잡으면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잡았을 때 최대값, 얘네의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을 이제 g-1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 gp의 최소값이라는 건 우리가 p값을 계속 옮겨가면서 관찰을 해야 돼. 그럼 p값을 계속 옮겨가면서 관찰을 했을 때 최소값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p랑 p 플러스 3을 이렇게 잡았을 때 발생을 해. p랑 p 플러스 3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건 p랑 p 플러스 3의 가운데 값이 1일 때, 즉 2p 더하기 3의 값이 얘를 2로 나눈 값이 1일 때, 즉 2p 더하기 3의 값이 2일 때, 따라서 p의 값이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됐어? 그래서 p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gp라는 건 결국 얘네의 최대값인 거고, 최대값은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 f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요 값이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f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m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거고,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m 값은 2가 될 거다. 그래서 fx는 2배의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f2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2배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고, 사실 요 마지막 조건 다를 처리하는 앞 과정까지는 너희가 다 이해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다행이고, 요 조건 다도 이렇게 범위가 p에서 p 플러스 3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구간 길이가 3이다라고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때 fx의 최대값을 gp라고 한다라는 건 너희가 이렇게 구간이 주어졌을 때는 p에다가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 한 번에 딱 하고 뭘 얻어낼 수는 없어.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고, 그때 계속 p를 움직였을 때 y값이 가장 큰 지점이 gp인데, p를 움직여 가면서
GP의 값만 관찰을 해보니까 한 이렇게 되는 지점에서 P랑 P 플러스 3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GP가 최소가 될 거고, 그때 P값은 P랑 P 플러스 3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 지점에 있는 점이니까 내가 P랑 P 플러스 3의 가운데점이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P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낸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함수값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 것 정도. 2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또 중근을 가진대. 그럼 짝수 판별식 써주면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더하기 3a 더하기 b 마이너스 4가 0이 될 거고, 이만큼은 계산을 해주면 4ab가 될 거고, 정리를 해주면 ab 더하기 3a 더하기 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걸 만족시키는 뭘 구하시오? 정수 AB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항상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럼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그동안 배웠던 인수분해 관련된 어떠한 것들을 적용을 시켜도 되지만, 인수분해라는 건 전개되어 있는 식이 어떤 걸 전개한 걸까를 고민을 해봐도 좋아. 이렇게 지금 a 곱하기 어떤 걸 전개해서 a 곱하기 b가 나오려면 분명히 a랑 b랑 이렇게 써서 곱해졌어야 될 거고, 3a가 나오려면 이쪽에 플러스 3이 있어야 되고, b가 되려면 이쪽에 플러스 1이 있었어야 되겠지. 근데 얘를 전개를 해보면 ab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3이잖아. 근데 실제로 여긴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그럼 무슨 짓을 해준 거야? 여기 원래 문제에 있던 식에다가 플러스 7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7을 해줘야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겠지. 그럼 이제 요 값을 0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요 값도 0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7을 해줘야만 똑같이 맞춰진다는 얘기야. 그래야 3-7 계산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럼 그때 내가 요 초록색 식을 정리해서 쓰면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3은 7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우리가 a랑 b랑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7이 되는 경우는 1, 7, 7, 1, 마일, 마7, 마7, 마일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럼 그때 a 값과 b 값을 써보면 이때는 a 값이 0일 거고 b 값은 4, 이때는 a 값이 6일 거고 b 값은 마이너스 2, 이때는 a 값이 마이너스 2일 거고 b 값이 마이너스 10, 이때는 a 값이 마이너스 8일 거고 이때는 b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서, 지금 a 곱하기 b 값을 구해보면 0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2, 여기는 20, 여기는 32. 근데 그때 a 곱하기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2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1회부터 5회까지 풀면서 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처음 나온 거고, 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출제를 하겠다라는 학교도 있고 안 하겠다라는 학교도 있는데, 어찌됐든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을 전개해서 인수분해가 된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도 고민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인수분해가 이렇게 생긴 인수분해다. 그러니까 약간 어거지로, 그러니까 원래 어떤 식을 전개해서 얘가 나왔을지를 고민을 해보면서 상수항을 살짝 무시하면서 인수분해를 해주고, 그때 상수항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적당히 더하거나 빼줘서 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